안녕하세요. 1인 개발자 펜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젝트 다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다크는 전투가 중심이 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정보들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D로 개발을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D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3D로 작업할 경우 2D로 하는 경우보다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갑니다. 일단 3D의 경우에는 원화가 필요하고, 이 원화에 맞게 모델링 작업이 들어갑니다. 원화는 그냥 쉽게 그림이죠. 이런 캐릭터 그림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3D에서 3D 툴을 이용해가지고 3D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처도 입혀줘야 되죠. 그런 후에 여기에 애니메이션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여러 동작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프로그램이 입혀져서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하게 되고, 이래서 하나의 캐릭터가 플레이러블하게 되죠. 반면에 2D 같은 경우에는 원화 작업 이후에 바로 애니메이션 작업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다른 작업도 필요할 수 있지만 바로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3D에서는 전혀 고려할 고민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바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라는 거는 캐릭터를 어디서 바라봤느냐, 이 부분인데요. 탑뷰의 경우에는 캐릭터를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메트릭이라는 뷰에서는 캐릭터를 약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네 가지 방향에 따라서 원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쿼터뷰, 탑뷰보다는 약간 더 밑으로 좀 기울어져서 보는 그런 모습인데요. 대략 이런 식으로 보이겠네요. LOL이나 다른 AUS 게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 뷰죠. 프런트하고 뒷모습이라고 합시다. 이런 뒷모습 정도 그려주면, 이게 약간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 거라서 이쪽 방향 보려면 플립을 해주면 되고, 백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 거라서 이쪽 방향을 보고 싶으면 플립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프런트하고 백, 이 두 개의 원화를 그리면 일단 표현이 가능하죠. 다시 돌아가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탑뷰는 한 개의 원화를 가지고 작업이 가능하고, 아이소메트릭은 4개의 방향에 따라 4개의 원화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쿼터뷰는 2개 정도면 괜찮고요. 그래서 걷는 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탑뷰는 한 개의 애니메이션 작업이 필요하고, 아이소메트릭은 총 4개의 애니메이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쿼터뷰는 2개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작업하는데 스프라이트 시프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스파인 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인 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원화는 하나인데 이 원화에다가 뼈대를 심어가지고 이 원화에다가 뼈대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 뼈대를 움직여서 이 원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방식이고,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원화를 또 그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하나의 그 텍스처라고 할까요? 텍스처에다가 이렇게 다 넣는 거죠. 하나, 이렇게 되면 스프라이트 시트로 작업을 하게 되면 원화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공수가 커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좀 더 생동감 있고 그런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요. 하지만 스파인 경우에는 한 개의 원화를 쓰긴 쓰지만 약간 이 원화를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 걸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좀 제약이 있는 편이죠. 물론 이 원화를 약간 좀 스케일을 준다거나 뭐 그런 건 가능하지만 어쨌든 원화 하나로 표현을 하기에는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프로젝트 다크는 1인 개발은 많은 일을 혼자 해야 되는데 일이 더 많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3D는 포기했고요. 2D를 선택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공수가 적은 탑뷰 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도 스파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됐던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탑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인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전달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체로 위에서 사물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는데 좀 약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그리고 있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됐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서 3D로 할까 아니면 2D에서 아이소메트릭이나 쿼터뷰 방식을 택할까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쿼터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탑뷰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 약간의 모험을 건 거가 되었죠. 프로젝트 다크의 트렐로 게시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시판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 원화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은 형편없지만 이게 아까 말했던 쿼터뷰 방식의 그런 뷰를 좀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그리고 탑뷰 방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려봤던 그림인데 솔직히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탑뷰로도 괜찮을 것 같다. 탑뷰로 완전히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좀 그림자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다크에서의 몬스터들은 여러 가지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그
그 중에 하나가 점프입니다. 그런데 2D에서 그것도 심지어 탑뷰에서 이 점프를 구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냐면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위로 점프를 해야 되니까 상황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보통은 약간 좀 크게 스케일을 한다던가 뭐 위로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점이 또 탑뷰의 전달력 문제랑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 문제 중에 하나를 현실적이게 보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섀도우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찾게 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이거는 던전 오브 엔들리스라는 게임의 렌더링과 프로세스 를 다루고 있고요. We want to use is dynamic lighting and shadows and more specifically shadows. That's what we will talk about. Dynamic shadows. If I show you, you can see what the players will see on screen. So it looks pretty much 2D, but actually when you look at the scene of the game, so I have my sprites here. 심지어 If I focus on this one. And you can see that it's a flat quad that is rendering the sprites, and it's the case for all the different elements of the game. And we use the Unity lighting system to have our shadow system. So if I move this point light, for instance, you will see that it.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한 링크는 설명문에 좀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이 게임을 보면서 2D에 대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림자는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유니티 기본 유니티 섀도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D이기 때문에 스프라이트를 쓸 거고, 스프라이트는 사실 또 섀도우를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쓰긴 쓸 거지만 아까도 봤듯이 약간 3D의 형식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작 중인 프로젝트 다크의 현재 모습이고요. 아직 가야 될 길이 먼 상태이긴 해요.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다 이제 그림 여기서 쓰고 있는 아트는 일단 다 덤이고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아트 작업을 다시 새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자가 보이시죠? 좀 이따가 플레이하면 아시겠지만 그림자는 유니티 기본 섀도우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내리고 여기서 좀 멈추죠. 이게 아직 풀이 덜 만들어져서 그래요. 아직 내리고 지금 피가 튀기는 게 있는데 잘 안 보이죠. 한 방에 좋은데. 여기 보면 망토가 있고, 망토가 좀 정말 망토처럼 움직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점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점프가 있죠. 넉백이 되는 넉플라이라고 정확히는 넉플라이인데 대시 놔둘까요? 넉백 넉백 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죠. 네, 점프 공격, 그리고 화염 공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드래곤이 조금 되게 평평해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범프드를 좀 쓸 거고, 범프 맵을 쓰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할 겁니다. 점프하는 거, 이 정도가 일단 플레이오 영상이고요. 이런 식의 모습을 띄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좀 평평하죠. 근데 좀 더 3D처럼 좀 배치하고 보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할 겁니다. 지금은 프로그램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프로젝트 다크의 전투는 일단 어렵게 디자인이 된 거가 맞아요. 소울라이크한 디자인을 워낙 추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플러스해서 약점 시스템을 지금 구현 중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투를 하는 동안에 그냥 그 전투를 하는 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체크를 하고 그거를 캐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스 몹이 이제 큰 검이 있겠죠. 내가 이걸 휘둘러서 때리려고 하는데 대시기로 피했다 이랬을 때 피했다라는 그 이벤트가 생기는 거죠. 전투 이벤트. 그래서 약점 시스템은 전투 이벤트에 기반해서 확률적으로 이 보스의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전투 이벤트가 있어요. 회피라든가 아니면 뒤에서 공격하는 그런 공격 형태라든가, 그리고 방어, 그리고 집중 공격을 했을 때도 생기고, 이런 다양한 전투 이벤트를 가지고 약점을 노출을 하게 되고, 이 약점에는 여러 가지 또 약점이 있고,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약점은 크리티컬이 터진다거나 항상 터진다거나 모 데미지가 터지는 게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랩이라는 게 가능해진다거나 상태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이런 약점들이 노출이 돼요. 이런 부분에 약점이 노출이 되고 그 약점을 이용을 해서 더 강한 데미지를 주고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약점 이벤트를 이용해서 전투를 좀 더 재밌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스템은 트리거 스킬을 사용자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투 이벤트 외에도 이 약점을 드러내는 전투 이벤트 외에도 다양한 그런 상황 이벤트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상황 이벤트 안에 전투 이벤트도 다 포함되겠죠. 상황 이벤트에는 몇 이상의 데미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스킬을 피했다거나 또는 크리티컬이 터졌다거나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이벤트로 정의를 하고 그 이벤트에 맞게 스킬을 등록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킬이 등록되면 그게 다 트리거가 돼서 바로 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이 보스가 칼을 휘둘려서 저에게 데미지를 줬고 그 데미지를 받으면 몇 이상 받았어요. 그럴 때 트리거로
데미지 감소하는 스킬이 몇 초 동안 유지된다거나 하는 식이고 또는 뭐 이 스킬을 피할 경우에 뭐 이벤트가 발생했고 이 피하는 이벤트 때는 프로젝타일들이 주변에 여러 개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스킬이 생성이 되고 다음번에 플레이어가 스킬을 썼을 때 이 프로젝타일들이 자동으로 얘네들을 공격한다더라. 뭐 이런 다양한 스킬들을 넣을 생각이고 이런 스킬들은 이제 보스전을 계속하면서 전체 오픈을 하는 식이죠. 그 외에도 재밌는 몇 가지 전투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할 거고 앞으로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들을 아주 간간히 올릴 거고요. 그 중간에는 게임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의들을 몇 가지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번 강의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길찾기하고 플러스 길 만들기. 사실 길찾기보다는 길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렵고 고난이도고 정말 필요한 그런 스킬이에요. 그 다음에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스킬이라든가 패턴 이런 애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쉐이더를 만드는 거 하고 이펙트 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짧게 강의로 남길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